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천안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일상회복 추진단을 꾸립니다.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 전시 온실이 1일부터 관람 인원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유발 부담금 도입을 추진합니다. 세종시 교통정책의 방향 짚어봅니다. 수도권 전철인 아산 탕정역이 지난달 30일 개통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를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이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등이 크게 완화되는데요. 천안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일상회복 추진단을 꾸립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비수도권인 천안은 사적 모임을 최대 12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이나 카페에선 미접종자의 경우 최대 4명만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됐고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로 완화됐습니다. 유흥시설 이용은 완치자와 접종 완료자만 가능합니다. 천안시는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새희망 일상회복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추진단은 박상돈 시장을 단장, 전만건 부시장을 부단장으로 경제민생과 자체안전, 사회문화, 방역의료 등 4개 본부 12개 반으로 꾸려집니다. 정부의 단계별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인한 현안사항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기에 경찰과 소방이 참여하는 민간합동위원회도 독자적으로 운영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불편함이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한편 완화된 방역 조치에도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 운영과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월 1회 검사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제한돼 온 각급 학교 단위의 체육대회나 예술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따라 100명 이내에서 정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 내년도 1학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생존 수영과 장애 학생 재활 수영 등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1일까지 안정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준비 기간을 두고 학교별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만 관람이 가능했던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 전시 온실이 1일부터 별도의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수목원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따라 사전 예약제로 운행했던 전시 온실 관람 인원 제한 조치를 1일부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목원 관계자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소중한 일상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며 다만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과 관람객 간 거리 두기 등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종시는 오는 2030년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포함한 대중교통 분담률 70%를 목표로 건설 중인 도시인데요. 10년도째 남겨두고 있지 않은 현 주소는 어떨까요? 세종시 대중교통 정책을 2차례에 걸쳐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수단별 분담률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오는 2030년 세종시 교통수단 분담률 목표를 보면 자가용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보행과 자전거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수단이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 지난해 말 기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의 자가용 분담률은 신도시를 기준으로 45.4%에 달합니다. 전국 7대 특광역시 평균인 30.4%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자가용 선호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버스 분담률은 뒤로 가고 있습니다. 신도시 기준 7.3%로 특광역시 평균인 20.1%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버스에 투입되는 세종시의 연간 재정 적자가 500억 원을 넘어서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반면 보행과 자전거 분담률은 전국 최상위 수준이었습니다. 신도시 기준 보행 분담률은 무려 44.5%로 특광역시 평균인 25.3%를 크게 웃돌았고, 자전거 분담률은 3.1%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직장과 주거지 간의 거리가 가까운 도시 특성과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비롯한 자전거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인근 도시를 편하게 연결하는 광역 대중교통 정책과 교통수단별 연계 강화 방안 등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청권 통합요금체계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이어질 필요는 광역교통 이후에 이어질 교통이용수단, 그러니까 개인교통수단,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어울링이나 전동 킥보드, 이런 개인 이동교통수단과의 환승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승용차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 대중교통 분담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교통수단별 목표 재설정과 함께 세종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 대중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종시 교통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앞서 교통수단별 분담률을 보면 정답이 있는데요. 당연한 것이지만 승용차 이용은 억제하는 반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선 45.4%에 이르는 승용차 분담률을 낮추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현재 주요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데, 세금 징수가 목적이라기보단 대형 건물 소유자가 스스로 교통유발, 그러니까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게 된다면 이제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형태죠. 그 형태에는 뭐 출퇴근 셔틀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여러 가지 감축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세종시는 이달 중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적용 시설물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낮은 대중교통 분담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선 현재 비교적 이용률이 높은 대전과 공주 등을 잇는 광역 대중교통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권 통합 버스 요금 체계 구축과 광역 BRT 연결을 비롯한 광역 급행버스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두루타나 셔클과 같은 수요 응답형 버스의 확대 도입과 자전거나 킥보드 등 개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뜰 교통카드가 그 보행과 자전거를 이용해서 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만 그 마일리지가 좀 부과되는데, 그냥 자가용을 내려놓고 자전거만 이용하더라도 여민전 지역화폐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어떤 깨알 재미도 주면서 이렇게 하는 제도를 한번 운영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편 SK 브로드밴드 세종방송은 시사토크 견제구를 통해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의 현 주소와 과제를 점검해봤으며, 오는 6일 이후 지역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수도권 전철 역사인 아산 탕정역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산시는 지난달 30일 지역 기관장과 철도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탕정역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아산역과 배방역 사이에 들어선 탕정역은 탕정지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총 사업비 339억 원을 들여 건설했습니다. 오세연 아산시장은 이번 탕정역 개통으로 10만여 탕정지구 주민들과 탕정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세종시민대상 수상자로 최윤묵 서창산업 대표와 김영우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원이 선정됐습니다. 사회봉사 효행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최윤묵 대표는 세종지역 아너소사이어티 1호 회원으로
수십 년에 걸친 꾸준한 기부로 기부문화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또 특별 공로 부문의 수상자 김영우 씨는 지난해 9월 갑자기 쓰러진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일상 속 영웅입니다. 한편 세종시민대상은 지역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에 기여한 시민에게 주어지는 세종시 최고의 영예로운 상으로 올해 수상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를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전담 창구는 세종우체국 2층에 마련돼 전담 공무원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배치하고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를 위한 재반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급 신청은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난달 27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장 접수는 온라인보다 한 주 뒤인 오는 3일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19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세종시는 관내 손실보상 대상 업체가 식당과 카페 등 모두 6,048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이끌어갈 시민위원 50명을 모집합니다. 시민위원은 예술가를 포함한 전문위원 50명과 함께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100인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년 동안 문화도시 조성과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시청이나 문화재단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세종시 거주자로 문화도시 조성에 열정을 갖고 참여가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시는 찾아가는 이동 언어교실 톡톡카 사업을 통해 접근성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75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장관상을 받은 아산은 3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충남교육청과 선문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사업단은 지난 30일 충남 온누리 AI 소프트웨어 학생 동아리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동아리 67개 팀 2천여 명이 참여해 그동안의 성과를 뽐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통해 성과 발표와 전시가 이뤄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력 단절에서 팜테라피 전문가로 변신한 아산 지역 여성들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치유 농업으로 일도 하며 보람도 찾고 있는 이들의 재능 기부 현장을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산 성심학교의 한 교실, 피클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오이와 당근을 만져보고 썰어보며 자연을 느껴봅니다. 오이 이거 썰어보니까 어때? 좋아요. 좋아요. 어? 네. 좋아. 한번 해봐. 느낌이 좋구나. 오늘 11 선생님은 바로 경력 단절 여성에서 아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팜테라피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강사로 변신한 여성들. 농업 소재와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재능 기부에 나선 겁니다. 나무를 만나고 흙을 만지고 돌을 만지면서 우선 제가 마음의 힐링을 얻고 차분해지고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안정감을 얻고 난 후에 또 타인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또 전달되어져 가고 또 함께 만들고 나면 그 기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보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16명으로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구성한 이들은 다양한 농업과 자원을 활용해 치유, 체험 관련 일도 하며 노인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를 통해 보람도 찾고 있습니다. 수업이 잘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생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되게 보람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이 일을 잘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이 같은 팜 테라피 활동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외부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답답해했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활동 해주시니까 학생들 스트레스도 풀리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거듭난 여성들의 재능 기부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2023년 천안시 축구단의 K2 리그 진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식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시는 앞서 용역을 통해 명칭 사용권 등에 대한 후원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또 국내 시총 200대 기업과 공기업에 시장 명의의 서한과 제안서를 발송하는 등 파트너사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꿈의 암치료 시설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의 세종시 유치를 주장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충청권 4개 시도당 협의회에서 질병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이 암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감안해 중부권의 중심지인 세종시에 건립해 줄 것을 대선 공약으로 중앙당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취업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세종시를 글로벌 청년 기술 창업 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선 공약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립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내년 3월 가온마을 7단지 상가에서 문을 엽니다. 세종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LH 세종특별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 3월 목표로 세종 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립되는 세종 캠퍼스는 전문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특수대학원으로 도시문화 경영학과 전통문화 활용 교육학, 정원문화 콘텐츠학 등 3개 학과를 우선 개설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 특성화 대학입니다. 생활 속에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법을 알아보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산 후 건강 회복을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궁금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산후조리 한약에 이어 산후조리에 관련된 질문 몇 가지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후 잉어 가물치즙을 먹어도 되나요? 전통 산후 회복식과 한방 생화탕이 산모의 회복 정도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에 의하면 생화탕은 가물치, 호박 전탕액보다 산후 회복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잉어즙, 가물치즙은 옛날 영양이 부족한 당시 산모들에게 고영양의 음식을 섭취해 주기 위한 것이었고, 현재는 지나치게 고지방, 고단백의 음식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오히려 산후 비만을 초래하거나 유즙의 지방 성분이 높아져 전몸살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여 복용해야 합니다. 한약을 먹으면 살이 더 찌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후보약으로 많이 처방되는 군기조혈음이라는 한약은 한 팩당 약 5.2kcal로 아메리카노가 한 잔에 약 10kcal, 쌀밥 한 공기가 약 313kcal인 것을 생각하면 한약을 복용해서 살이 찐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다만 한약을 복용하여 소화불량이 있던 환자가 소화기능이 회복되어 식사량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겠죠. 모유수유 중인데 한약을 먹어도 될까요? 여러 논문들에서 모유수유 중 산후보약을 복용했을 때의 안정성에 대해 연구했고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저 또한 임신 중에도 한약을 복용하였고 출산 후에 모유수유를 하면서 한약을 복용하였습니다.
모유 수유 중이라도 한의사의 처방하에 한약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인삼, 홍삼 등은 모유 수유할 때 먹으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인삼이 모유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 보통은 산모에게 처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시에는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삼을 처방하는 경우는 산후무력증, 출혈-과다, 산후통증, 소화기계 문제, 산후발열, 감기, 요실금, 산후변비, 설사 등을 치료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홍삼 또한 수유 중인 산모는 복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적 의약품과 약용식물 복용 기준에 의하면 인삼 및 홍삼은 모유 수유 중 임의 투여 금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임의 투여 금지라는 것은 한의사의 처방하에 복용하라는 뜻입니다. 산후요통 골반 교정 가능한가요? 산모들이 산후 호소하는 통증 중 대표적인 증상은 골반 통증입니다. 출산을 하며 최대치까지 벌어진 골반은 산욕기 동안 수축하며 제자리로 회복합니다. 하지만 골반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골반 상태가 틀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에 한의원에서는 산후요통과 골반통을 치료하기 위해 추나요법을 적용합니다. 추나요법을 통해 뼈와 근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요통과 골반통,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으나 출산 1개월 후부터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 및 과도한 스트레칭은 출산 후 늘어난 관절과 인대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출산 후 3개월 정도 지난 뒤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에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산모 본인의 몸에는 오히려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산후풍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불편감 및 통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산후조리를 잘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산시 자치행정과와 주민자치연합회가 시민들의 일상 속 청렴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 청렴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 개인 SNS 등에 홍보하는 챌린지를 진행 중입니다. 세종시청 테니스팀 소속 국가대표 홍성찬 선수와 국군체육부대 신산희 선수로 이뤄진 팀이 지난 주말 경북 김청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76회 한국테니스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복식 부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종시 보건소 건립 과정을 기록한 보건소 건설지가 발간됐습니다. 여기에는 완공된 건축물과 연관된 기획, 시공 방법 등 모든 분야에서 건축물이 탄생하기까지의 일대기가 기록돼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치킨 텐더 생산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900-55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휴먼 ENT에서 지자체 영업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2-011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